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이란입니다. 밥이 보약인 한국 사람에게 주식은 뭐니 해도 쌀이죠. 그런데 이 쌀에 버금가는 제2의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인데요. 하지만 이 밀가루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밀가루를 좋아하는 분이라도 밀가루가 건강에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밀가루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알톡2에서는 제2의 주식 밀가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그럼 가이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 볼까요? 밀가루를 먹으면 더 빨리 살이 찐다라는 밀가루 자체가 살을 찌게 하는 것은 밀가루로만 끊었더니 이렇게까지 피부가 좋아졌어요. 분들이 풍부하면은 좋은 피부가 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네, 오늘은 밀가루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화기내과 이동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하면 쌀,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네. 이 제2의 주식을 꼽자면 아무래도 그렇죠. 밀가루가 아닐까 싶어요. 많이 먹죠. 예. 의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밀가루란 어떤 걸까요? 일단은 밀이라는 곡식을 잘게 갈아서 가공해서 분말 상태로 만든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뭐 빵이나 국수, 과자 같은 여러 가지 식품으로 아주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아주 좋은 공급원이 되죠. 이 밀가루 우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에너지 공급원, 열량을 공급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도 들어있고 또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고 그러죠. 자동차로 치면은 이제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밀가루에 다양한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뭐 몸에 좋다고 하는 과일도 하루에 뭐 2알, 3알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도 한 줌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밀가루도 한 이 정도만 드셔야 건강을 지키는 데 좋습니다 하는 하루 적정량이 있을까요? 이제 이 밀가루는 우리에게 그런 열량,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가 좋다는 어떤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뭐 한 끼, 2끼, 뭐 심지어 3끼까지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음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우리 몸에 좋거든요. 밀가루를 드시되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같이 섭취하셔야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밀가루, 쌀, 과일 어느 정도의 정량만을 항상 이야기해 왔는데요. 더 먹지 말아야 한다, 이만큼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에 들어있는 것 중에 좀 놀란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곡물은 보통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단백질 중에서도 글루텐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네. 이제 글루텐이 우리가 이제 밀가루 반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신축성을 주는 단백질인데 글루텐 자체가 나쁜 단백질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글루텐을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또 글루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다면은 뭐 글루텐이 함유된 밀가루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단지 글루텐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가 셀리악병이라는 그런 주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딱
한 분의 환자분이 정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30대 여자분이었는데요. 그분은 내시경 검사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장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한 분 이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셀리악병이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HLA DQ2라는 그런 유전자가 상당히 적은 걸로 거의 미미하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도 아직까지는 셀리악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셀리악병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 주위에도 보면 밀가루를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다거나 가스가 찬다거나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런 분들이 밀가루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음식들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과민성 장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스 차거나 더부룩하고 또 화장실 자주 가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 안에서 발효가 많이 되는 그런 식품들은 글루텐 못지않게 과민성 장증후군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먹고 혹시 가스 차거나 이런 좀 더부룩한 분들은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셔서 그게 과연 밀가루가 주범인지 아니면 다른 식품도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밀가루만이 내 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두려움이 크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글루텐 프리 제품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챙겨 먹는 것이 괜찮을까요? 셀리악병이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지만 셀리악병이 없는 또 우리나라에는 그런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굳이 그런 마켓이나 장 보러 가셨을 때 글루텐 프리를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글루텐을 빼는 대신에 오히려 몸에 조금 부담이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대로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굳이 그걸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밀가루가 과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재료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먹는 것 못지않게 건강에 중요한 것이 운동이죠. 잠시 알약 튼튼 함께하고 오시죠. 오늘도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는 운동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운동인가요? 네, 오늘은요 등 줄기라고 하죠. 기립근부터 견갑골 라인까지 십자가로 해서 다 풀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굽혔다가 펴주는 동작으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체형을 돌릴 수 있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네, 자세가 바로 서면 인생이 바로 선다고 하잖아요. 인생을 세우는 운동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 동작은요. 자, 깍지를 껴주세요. 깍지를 끼고 자, 나무를 안았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등을 둥글게 펴시고 자, 어깨는 떨어뜨려 주시고 자, 고개는 턱을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쭉 고개를 숙여서 등을 펴줍니다. 그 상태로 10초 정도 등을 늘려주시고 자, 다시 가슴을 당겨서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씩 서너 번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은 물론이고 리듬감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바른 자세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밀가루 음식에 대한 걱정과 오해도 참 많이 있죠. 그중에 우리를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를 먹으면 더 많이, 더 빨리 살이 찐다라는 그런 걱정인데요. 정말로 밀가루는 우리를 더 살찌게 만드는 음식인가요?
밀가루 자체가 살을 찌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제 밀가루는 이런 껍질 성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가공 과정에서는 섬유질이라든지 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이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혈당이 조금 다른 식품보다는 빠르게 올라갈 수가 흡수가 있죠. 빠른 거죠. 그렇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밀가루를 드실 적에는 야채나 나물 반찬, 뭐 해조류 이런 뭐 과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죠. 같이 드시면은 아무래도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하게 될 수가 있죠. 천천히. 밀가루를 먹어서 살이 찌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죠. 밀가루만 먹어서 살이 찔 수는 오히려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에 너무 집착해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사실은 그것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데 여러 가지 또 우리 몸 안에 정작 필요한 영양소들이 또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된 식사는 결코 좋은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몸에 안 좋은 모든 책임을 밀가루에게 좀 많이 전가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피부에 신경을 쓸 때 요즘 피부가 안 좋으니까 밀가루를 끊어야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실제로 인터넷에도 밀가루로만 끊었더니 이렇게까지 피부가 좋아졌어요. 뭐 건강이 좋아졌어요 하는 사례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피부에도 밀가루가 영향을 미치나요? 밀가루 자체에 너무 치중하는 식사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영양소들을 함께 먹는 것을 좀 그런 식생활에서 좀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밀가루하고 다양한 영양소들을 우리가 함께 곁들인다면 굳이 그 자체가 무슨 피부를 나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피부는 이 장 상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 안에 좋은 유산균들이 풍부하면은 좋은 피부가 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좋은 장 안에 좋은 유산균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섬유질, 좋은 섬유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이 밀가루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빵, 칼국수, 라면, 맛있는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네. 밀가루 아무래도 손쉽게 먹을 수 있다 보니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맛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혈당 상승이 이제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고혈당이 있는 분들은 드시긴 드시되 천천히 드시고요. 천천히 드시면서 밀가루에 곁들여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꼭 그런 섬유질이 풍부한 김치라든지 또 그밖에 뭐 양파 여러 가지 나물류들도 많고요. 해조류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수를 만들 적에 멸치라든지 또 조개, 바지락 같은 해산물들을 같이 곁들이지 않습니까? 또 국물로도 만들고요. 그렇죠.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이런 조개, 멸치, 바지락 이런 데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은 밀가루에서 또 자칫 부족하게 쉬운 것들을 보충해 주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만들 적에는 이런 것들을 항상 함께 좀 곁들여야지 좋은 음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전통 방식대로 음식을 만든다면 건강도 지키면서 밀가루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혼자 음식을 만들 때 이 엄마 손맛 내기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간편하지만 건강하게 밀가루 음식 만드는 법 지금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한나입니다. 요즘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식재료가 바로 밀가루죠. 그런데 여러분들 밀가루를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알톡2에서는 이러한 밀가루를 이용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레시피는요. 새콤달콤한 과일이 들어간 메밀토띠아 샌드위치입니다. 우선 재료 중에 밀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토띠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밀가루예요. 지금 들어가는 건 두유예요. 지금 넣는 건 메밀입니다. 자, 이렇게 메밀가루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성인병을 좀 예방할 수도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요. 지금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믹서기를 돌려주세요.
불을 올려주셨다가 팬이 어느 정도 밝아졌다 싶으시면 바로 약한 불로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또띠아는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른 재료 손질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재료가 다 완성이 되면은 그때 또띠아를 꺼내주시면 돼요. 팬을 바꿔서 제가 이제 만들 거는 닭가슴살을 구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저 닭가슴살이 어딘가 퐁당 빠져있다 싶으실 텐데 저는 올리브오일이랑 소금, 후추, 그다음에 로즈마리를 넣고 미리 재워놨어요. 재워놨던 닭가슴살을 팬에다가 넣고 구울게요. 닭가슴살은 옆면이 보여요.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한 반 정도 하얗게 익으면 뒤집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릴 자국이 남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섞였으면 한번 꺼내서 볼게요. 이런 농도. 저렇게 말기만 하면 끝나요. 밀가루에 다른 식품을 어떤 거를 섞어서 먹는지에 따라서 밀가루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건강하고 손쉽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오늘은 밀가루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밀가루 섭취에도 적정량이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저는 X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밀가루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곤란하다. 밀가루는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밀가루가 자체가 모든 영양소들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플러스 다른 다양한 영양소들을 같이 곁들인다면 굳이 밀가루를 두려워하거나 밀가루를 피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밀가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밀가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편한 것만 찾지 마시고요. 밀가루도 좋은 식재료니까요. 밀가루에 다른 재료들 골고루 더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영양을 풍성하게 고루고루 섭취하신다면 건강에 문제 없이 맛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이 살이 찐자라는 왜 이러지? 찐자, 살찐자. 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아이고.